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늘 함께하시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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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박사님. 네. 빅벙커의 정신하면 뭡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미운 털이 박히기도 하고 애들 좀 심한 거 아니냐. 미운 털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이분 때문이 아니냐. 양미숙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자, 오늘의 예산 공개하겠습니다. 요거는 힌트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 서서히 생각을 좀 모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고구마를 먹은 느낌? 그렇죠. 확 온다. 개미지옥? 그렇지. 네. 부산 지역 두 번째 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바로 그 동서고가도로의 건설비와 최근 5년간 유지 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이제 합한 거예요, 이게. 90년대 당시에 동서고가도로를 만드는데 4,632억이 쓰였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이음공사라든지 포톨 보수, 시설물 교체에 약 53억이 쓰였습니다. 이야. 오랜 기간, 정말로 오랜 기간 부산 지역민들이 이용했던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건설비도 말할 필요 없이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1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간 셈인데 유지하고 관리하고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당연히 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와, 근데 30년이나 됐구나. 지금은 철거된 계급요금소에서 네. 2015년 12월까지 통행료를 진수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제 요금소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동서고가로도 막히는데 요금소가 너무 막혀서 이제 시민들이 거의 아웃상이었고 그래서 2009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네. 전면 무료화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통행료를 내면서 도로를 다녔죠. 저는 통행료 냈다는 것도 금시초문이고 그 이유도 참 일찍 없어진 이유도 재밌네요. 네네, 돈 내느라고 더 막혔습니다. 막히니까. 맞습니다. 이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강한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빚을 또 내거든요. 예. 근데 이 동서고가로 통행료 수입으로 또 강한대교 빚을 또 갚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받아갖고 이쪽으로. 예, 글로 본 거죠. 효자도로는 효자도로. 그러나 지금은 동서고가 하면은 뭐 차 막히는 도로로 또 그런 이미지로 워낙에 유명하게 박혀 있고 제가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동서고가도로 이제 올라가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이렇게 이제 좀 끼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한 서너 줄 정도 봤어요, 어디서도. 근데 이게 한 10줄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가? 근데 그게 부산인 거예요. 내가 아마 그 동서고가도로 그 출근길 영상 예, 보신 것 예. 같은데요. 지옥도로, 개미지옥. 뭐 이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제 막힐 때 심각하게 막혀요. 예. 동서고가도로는 부산 서부와 이제 북한의 물류 운송을 위해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산 외곽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공단이 들어서면서 출퇴근차가 이제 많아지면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진 겁니다. 예. 동서고가도로 일일 교통량이 8만 대예요. 네. 부산에 등록된 차량이 152만 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산에 있는 차량 20대 중 한 대는 매일 이곳을 다닌다는 셈이죠. 안 막힐 수가 없네요, 그죠? 또 부산 교통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도로인데 그런데 이 동서고가도로가 변화의 갈림길에 드디어 섰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빅벙커가 가봤습니다. 밤에 전부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게 사는데. 잠을 못 자 정도. 요 앞에 살던 사람이 여기 밤에 뭐 짐짝 같은 거 많이 다니잖아, 새벽에. 거기 저쪽으로 이사를 갔다니까 너무 시끄러웠어. 먼지나 분진이나 뭐 이런 거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없을 수가 없죠. 없어져야죠. 또 아파트 바로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없잖아요, 보통.
양쪽 지역이 단절이 된 거 안 같습니까? 동서고가도로 자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진양 교차로에서부터 저 줄의 보건병원까지 이 양쪽에 보면은 지역 상권이라든지 모든 게 그쪽으로는 열악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고가도로가 앞에 뭐 막혀 있으니까 뭐 큰 건물이라든지 상권이 첫째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주택값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경제적으로도 많은 좀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이게 대신도 도로가 생기면 당연히 뭐 철거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게 뭐 외국의 사례도 들어보고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공원도 이래 예를 들었고 이래가지고 아 이게 철거가 아니고 존치를 해서 하늘공원을 한다는 그런 이제 여론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듣고 그래서 이제 반대 여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산 동서고가가 전체 길이가 14km입니다. 녹지축으로서 이렇게 설정한다면 어떨까? 여기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공헌하죠. 보행과 뭐 자전거 뭐 이런 것으로서 지금 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어떤 이동축으로서도 기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이게 보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내에서 뭐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대단히 새로운 동기부여라든지 건강 정진, 도시의 새로운 어떤 그 관광 자원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역 활성화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어떤 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분에서는 너무 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난 예컨대 뉴욕의 하이라인이라든지 뭐 파리의 브라나드 브랑테라든지 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되겠냐? 근데 결국은 되면서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고 또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제 그 벤치마킹 가고 있는 주요한 현장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아주 활발하게 또 많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풀어놓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극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첫 느낌에 야 여기에 어떻게 하늘공원을 하고 밑에 하부에 상가를 넣고 무슨 카페를 넣고 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걸 갖다가 감히 이런 자리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근에 그 백양산하고 시민공원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이 있고 어린 대공원이 있고 바로 인근에 이런 공원이 있는데 그 도로 위에다가 그 좁은데 거기에다가 뭐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한다느니 공원을 한다느니 저는 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지금 그 단체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좀 씁쓸합니다. 시민들의 대부분들은 되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다선이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숙이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부정적인 어떤 답은 안 나올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2030년이 되면은 동서고가도로 사상에서 진양 구간이 이제 이게 폐쇄가 되고 이제 폐쇄된 것을 철거하느냐 아니면 공원 같은 것으로 해서 활용하느냐 요 기로에 놓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집에 가전제품 하나 이제 바꿀 때도 바꾸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얘기할 때
엄마와 아빠가 다투고, 그죠? 엄마는 바꾸자, 아빠는 아직 활용도가 남았다. 대부분 이제 이런 쪽인데, 그래서 토론을 하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저 만들고 유지하는데 4,600억 원이 넘게 든 도로인데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양민숙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쓴 만큼, 돈 들인 만큼 좀 뽑아냈나요? 다 썼나요? 뭐 강한 대로의 빚도 갚아줄 정도니까 많이 뽑았었긴 썼죠. 땡기긴 좀 예, 땡긴다. 예. 교량의 수명이 20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고가도는 지금 30년 예. 넘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후화된 도로이긴 합니다. 실제 부산에도 노후화를 이유로 철거된 고가도로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구포 고가는 만들어진 지 28년 만에, 그리고 자성대 고가교는 50년 만에 철거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동서고가도로가 시설 노후화 측면에서 이제 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단감, 뭐 계금, 주례 지역은 바로 주거 지역이거든요. 소음 문제, 그리고 분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거든요. 예. 그 결과를 보니까 철거 찬성이 약 82%, 역시 반대가 그랬구나. 18%로 철거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철거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서 영상에서 나왔듯이 지역 발전 저해예요. 그 다음으로는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피해고요. 그러면 10분 중에 2분은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 이유는 또 어떤 건가요? 철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네, 맞습니다. 바로 철거 비용이에요. 추정 철거 비용이 1,025억입니다. 이게 2016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까지 좀 추정이 되는데 더 뭐 많아질 수도 있겠죠. 네네. 도로로서 유지해야 된다. 고가도로는 그대로 두고 대체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러니까 이걸 큰 돈을 들여가면서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활용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가도로에 또 공원을 만드는 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뭐 가본 거는 서울에 있는 저 서울로 7017이라고 거기도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가 결국에는 완성이 된 곳인데 거기 말고는 조기자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지 않아요? 작은 데는 있을지 몰라도. 해외에도 도로를 공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음. 가장 유명한 곳이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입니다. 1930년대에 석탄 같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만든 2.3km 고가 철로인데요. 예. 이제 이후에 공장이 이전하고 안전이 우려되면서 1980년에 폐쇄가 됐거든요. 철거하고 개발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2009년에 이제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됐고 지금은 뉴욕 가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로 예. 7017이 하이라인을 모티브한 건 맞는데 완전 이게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로 7017은 관주도로 했고 이 뉴욕 하이라인은 민간주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이라인 친구들이라는 이제 NGO에서 먼저 반대를 했어요. 철거 반대하면서 공원화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 비영리 단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근데 주변 분들도 그렇고 화물차 기사님들도 이게 철거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도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먼저 되어서 정작 철거가 되든 되지 않든 도로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많은 교통량을 어디로 분산을 할 건지 이런 논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철거냐 공원이냐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말씀 들어본 분들도 그렇고. 이거 그냥 쓰죠, 계속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되죠? 안 될 건 없잖아요. 이건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네. 2030년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조건 중 하나가 동서고가도로 사상 IC에서 진양 사거리 7km 구간의 폐쇄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데 조건으로 왜 잘 있는 도로를 폐쇄하는 걸 걸까요? 7km 구간이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와 중복이 되거든요.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는 유료 도로라서 통행료를 내야 되죠. 네.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해도 똑같은 노선인데 하나는 공짜고 하나는 돈을 내야 한다면 뭐 어디를 당연히 선택하시겠어요? 공짜 쪽으로.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야. 네. 그래서 동서고가도로에 중복되는 노선을 이제 폐쇄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쓰고 싶어도 결국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도로로는 못 쓰네요. 결정 났네요.
이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이 계기가 됐지만 예. 이전부터 동서고가도로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가 진즉에 나왔었어요.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민간 사업자가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니 부산시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 정도까지 들어주고 이걸 새로 생기면은 그간에 있었던 불만의 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해결할 수도 있고 잘하면 손 안 대고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긴 있었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몰라요. 지금까지 정해진 건 뭐 노선 폐쇄 요거 하나거든요. 그렇죠. 폐쇄냐 철거냐는 좀 다른 문제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전달은 물론이고 철거든 공원화든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동서 고가도로 폐쇄와 관련해서 부산시든 그 인근에 있는 뭐 부산진구, 사상구에서도 주민 공청회를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서울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아까 그 횟수가 뭐 공청이 엄청 많았다 그랬죠. 네, 주민,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들, 지역 주민들 다 모여서 600번 정도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의는 그냥 단순한 회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현장 방문, 간담회, 그다음에 면담, 토론회, 전문가 자문까지 총 합쳐서 6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반대가 우세했다면 당연히 반대가 됐겠죠. 그런데 부산은 지금 어떤지 하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거하는지 대심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들 뭐 그러니까 뭐 진출린 램프는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존치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존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없앨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논의가 사실은 지역 주민의 반대와 일부 전문가들의 찬성, 공원화에 대한 이런 것만 돼 있는데 요것만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대심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한 번도 부산 내에서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한 사실 전달을 우선 해서 시간을 좀 두고 시민들께서 생각을 좀 정리하실 시간을 이렇게 둔 다음에 그렇다면 내 생각을 좀 정리해 줄 사람이 없을까 했을 때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문장화해 주고 그걸 다시 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서서히 공청회라든지 만남의 시간이 가져지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줄이고 해서 뭐든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뒤도 좀 괜찮을 텐데 그런데 어떤 그 과정을 부산시가 거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부산시도 지난해 말에야 동서 고가도로 처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더라고요. 부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고 또 한편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도 아마 엄청난 그죠? 연관이 있을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또 일방적인 통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짚어봐야 될 게 동서고가도로 폐쇄를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일부 구간 폐쇄입니다. 만들어지는 사상 해운대 간 고속도로가 대체 뭔지 빅벙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도로기는 이제 중단된다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혀 이거 없어지면 안 될걸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동서고가도로 없어지면 안 될 텐데 차가 막 비싸서 도로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시내에 들어가는 게 전부 이로 다 다니는데 이게 없어지면 밑으로 전부 다니고 본편에서 뭔데 이거 살려야 돼. 유로도로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상도로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지상도로는 그렇죠. 지상도로 가격 때문에요? 동서고가도로가 기능을 안 한다고 보면 대심도가 생기게 되면 초창기에는 아마 그 요금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가야대로 중심으로 교통이 상당히 집중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가야대로에 형성되어 있던 교통 수요가 대심도로 조금씩 이동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유로도로가 생기는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 저항력이 좀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당연하죠. 지상도로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지속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부산 시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부산에 유료도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8개 정도가 있어요. 사실은 그 새롭게 만들어진 유료도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게 이 대심도가 사상에서, 그러니까 그 서부산에서 동부산, 해운대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다 보니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요가 집중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거리보다 시간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요금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2배 정도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한다면 통행을 지불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심도에 이제 불안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심도로 하게 되면 지하 40m를 이렇게 관통해야 되거든요. 혹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 뭐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위험성을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을 현재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사실은 대심도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지상에 있는 많은 차량들을 지하로 엮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지만은 안전 부분에서 좀 더 건설할 때 굉장히 많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땅 밑에 고속도로가 생긴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아직 공사는 시작이 안 됐고요. 예. 지난해 민간 사업자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상구 감전동하고 부산-울산-고속도로 시작점인 해운대구 송정동까지 길이 22.8km의 왕복 4차에서 6차로 고속도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야, 깊이 30-40m 땅속에다가 거의 한 20몇 킬로 되는 걸 파서 엄청 돈 들 것 같은데 우 박사님 이거 비싸죠? 무려 2조 188억 원입니다. 2조. 네, 금액이 너무 커서 체감이 잘 안 될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1m를 만드는데 거의 9천만 원 정도가 드는 셈이죠. 거의 1억인데 요만큼, 요 1m. 제가요, 한 뼘이 제가 손이 커갖고 25cm거든요. 요거 요 정도예요, 요거. 요만큼 하는데 거의 1억 9천만 원. 1억 가까이. 네. 이 돈은 다 누가 내요? 정부랑 민간이랑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사업비,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총 사업비가 2조 188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22%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게 한 4,300억 정도 되고요. 네네. 나머지를 이제 민간 사업자가 내는 거죠. 오, 그럼 부산시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돈 공짜로 도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건설은 공짜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공짜로 다녔잖아요. 그 길을 동서고가도로로. 근데 통행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통행료가 얼마가 될지 결국은 건설 비용을 사업자가 먼저 지불하고 부산 시민이 나중에 갚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덕하고 해운대도 대심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올해 사고가 한 번 났었거든요. 이런 불안함이 있단 말입니다. 대심로는.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재정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부산시가 나 몰라라 할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확실한 거는 일단은 그래요. 무료도로인 동서고가도로는 이유와 어찌됐건 폐쇄가 되고 돈을 내야 되는 도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편해 보이는 그 도로는 하나 생긴다. 네, 딱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일단. 그런 거죠. 예. 지금 계획이 이제 민간 사업자가 45년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했을 때 계획한 통행료가 2,4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45년 동안 이 돈을 내고 계속 내고 다녀야 하는 거죠. 싼 거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 예, 엄청 많은 겁니다. 부산이 전국에서도 유명하게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출퇴근하신 분들 하루에 2번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400원이라고 쳐도? 예. 그럼 그 조 기자님 말씀하신 그 최소한으로 2,400원이라 4,800원이고 한 달이면 96,000원입니다. 좀 예측을 해보면 동서고가도로 철거 비용이 이 대심도 사업에 지금 빠져 있어요. 철거 비용은 빠져 있으니까.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 2조 188억에는 철거 비용 1,025억 정도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예상은 2016년 거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1,200-300원 정도. 이것까지 포함하고 또 그 상황들을 보면 통행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있으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있지만 또 동서고가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서고가도를 철거하고 대심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대심로를 놓을 거면 대체 도로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나 또 강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도로가 이제 국비 사업이잖아요. 지금 국토부가 하잖아요. 실상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외부에서 뭐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앞으로 부산 시민들이 다 오롯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렇죠. 부산이 전국에서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줄기는커녕 하나가 더 늘어난다. 이 얘기 들으면 또 시민들은 안 좋아하신다. 잠깐 짜증날 수 있다. 부산에 이제 유료도로가 총 8곳인데요. 이제 교량은 광안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울숙도대교로 이제 4곳이고 이제 터널은 백양, 수정산, 산성, 천마터널로 이제 4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 광안대교를 제외하면 지금 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백양터널이 25년 1월에 그리고 수정산터널은 27년 4월이 되면 민간 사업자 운영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럼 좀 뭐.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가 또 생겨서 유료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거다. 네, 그렇죠. 이제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만덕 센텀 대심도, 또 승악터널 등 민자 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이제 부산의 유료도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딜 가는데 이것들 다 타. 한 4-5개 걸쳐. 그러면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도 세트로 사면 깎아주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부산 유료도로도 연속으로 통행하면 200원 정도 깎아줍니다. 아, 그래요? 깎아주는구나. 그런데 이건 뭐 민간 사업자가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가 예산으로 쓰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또 지난해 설날 추석 연휴에 부산 유료도로 통행료가 다 면제됐거든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돈은 다 부산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54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뭐 낮춰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오롯이 예산을 쓴 거고 할인이나 무료라고 하지만 뭐 당장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닐 뿐이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시 내는 셈입니다. 조삼모사 느낌. 네. 약간 그런 거네요. 자, 지금 통행료 얘기를 또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게 부산에 그만큼 유료도로가 많고 시민들의 부담이 만성적으로 컸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적응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은근히 돈 많이 되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도시라는 거거든요. 시가 얼마나 통행료 협상을 잘하느냐, 이게 또 이제 묘미이자 관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요거만 좀 가격만 잘 매기면 괜찮을 것도 같아서 조 기자님, 부산시가 요거는 좀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제 일단 동서 고가도로가 폐쇄되는 가장 큰 이유인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제 부산시에 물어봐도 부산시는 제3자다. 다 국토교통부하고 사업자가 협상하는 거다. 이제 이런 대답을 받았거든요. 아, 이거는 아니죠.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거 지어준다니까 이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관여했다가 국토부에 이렇게 잘 안 되고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상황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토부가 주관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다 오롯이 국토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개입 여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민자도로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공사가 착수되기 전부터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부산시에서 노는 도로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관여 내지 참여를 안 하면 끝에 가서는 더 참여하기가 힘들죠. 아니, 쭉 하다가 국토부라 이런 데서 좀 세게 나면 아니에요? 좀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협상이자 능력 아니겠어요? 이 사업은 국토부가 처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좀 참여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모든 면들을 떠나서 우리 복잡하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표현이 좀 맞았나 모르겠지만 가격을 좀 잘 좀 매겼으면 좋겠거든요. 개입할 때 부산시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이라고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산시가 따올 건 더 따와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 등살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 유료도로랑 이 고속도로가 이어져서 쭉 갈 때는 조금 더 부산 시민에 한해서는 뭐 금액을 통행료를 낮춘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의 차이겠지만 협상력이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사상 해운대는 완전 딱 부산이거든요. 동서고가도로도 그렇고 새로 생긴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도 그렇고 부산시가 이건 정말 일을 좀 잘 해야 돼. 지금 우 박사님 뭐 열변을 토하신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정말 부산시가
집중력을 갖고 잘 해줘야 될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취재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동서 고가도로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고 또 이제 철거로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그만큼 부산시가 생활 주변에서 그 변화를 마주하는 시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국토부가 주최한 2021년 주민공청회 참석 인원이 8명이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속은 25명이고요. 그러면 관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오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계속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공청회에서 논쟁과 논의가 많고 갈등이 많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진행 과정과 사업의 결과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의견이 잘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긴 시간 또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예, 일단은 하나만 정리하자면 아직 많이 좀 모르시는 부분이 가장 좀 허무하다. 이 말씀을 저는 저의 한 줄 평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공식 마무리 코너 한 줄 평 이제 들어갈 건데 모르면 오해, 알면 이해. 요건 약간 박수. 와, 왜냐면 이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BRC 벙커를 진행해 오면서 굉장히 그 통렬히 관통하는 얘기 같아요. 길이라는 건 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길을 내기 전에 우리 시민들과 더 소통이 중요하다. 예, 강조하고 싶네요. 소통하고 협치 없이 만들어진 사업은 부산 시민에게는 부담이고 불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일부 어떤 구간의 폐쇄를 앞두고 철거를 원하는 주민들, 뭐 존치하고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자는 주민들, 그리고 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계세요. 아무튼 이런 사항들 모두 좀 감안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산시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서울의 예로 들어서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어떤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수반하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두의 불만이 가장 적을 수 있는 그런 지난한 과정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루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 이제 또 후닥닥 대고 막 그러면 결국에는 또 부산시가 한쪽 편을 어떻게 들었네 이런 뒷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상 해운대 간 고속도로 통행료인데 이 부분에서만큼 더욱더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부산시가 또 남의 편이 아닌 부산 시민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든든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